할까요? 그냥 이게 약간 병이야. 그러니까 그 선생님은 자세히 뭔가 꽂히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수평 맞고 직선함 맞고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해. 저 마치느라 좀 고생 좀 했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오늘 확률을 숙제를 줬었죠? 네. 남아있는 부분은 일단 153, 154에서 질문이 있을까요? 아니. 153, 4는 없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158에서 159는 이것도 없어? 네. 중단을 해서 뭐 있을까요? 160에서 164? 22번이요. 22번. 지금 보면은 이제 세 사람이 있는 상태죠. 이제 뭐 준원, 수경, 혜정, 준원이하고 수정이하고 혜정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3분의 1, 얘가 2분의 1, 얘가 5분의 2로 합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치? 근데 이 중에서 한 사람만 합격을 했으면 좋겠다니까 이거 사실 완전 노가다 문항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첫 번째 경우 뭐라고 했지? 원이 이거를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럼 준원이가 합격을 할 거니까 준원이는 이제 3분의 1의 확률로 이제 합격을 할 건데 그 다음에 수경이라고 하는 애는 불합격을 해야 되니까 여기다 이제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고 합격할 확률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불합격할 확률은 1-2분의 1이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혜정이가 불합격할 확률은 1-5분의 2가 될 거고요. 맞니? 그러면은 3분의 1, 2분의 1, 3분의 5니까 10분의 1인가요? 그러면? 10분의 1? 맞나?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경이만 합격을 하는 경우에 대한 걸 볼 건데 수경이가 합격하려면 준원이가 일단 떨어져야 되죠. 수경이는 합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혜정이도 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됐니?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 5분의 3이니까 우리는 계산을 하게 되면 얘가 5분의 1의 확률을 받겠네요. 됐어? 네, 마지막 세 번째. 혜정이만 합격을 할 거고요. 그러면 1-3분의 1, 1-2분의 1 곱하기 5분의 2가 되겠죠? 얘는 15분의 2인가요? 확률적으로? 되셨어? 네. 자, 그러면 얘네 다 더하라는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얘네들은 동시에 나올 수 없는 거니까 다 더할 거고 30분의 3하고 30분의 6하고 30분의 4잖아요. 30분의 3 그러면 30분의 6, 30분의 4니까 따라서 우리는 30분의 14? 이렇게 되는 거 확률이? 14? 아닌데? 3, 1, 6, 4, 13이요. 이렇게 되겠죠. 된거 그러면? 네. 희진이는 따로 질문 없습니까? 자, 다음 거 없으면 뒤에 164, 165에서는 여기도 없어, 희진? 범위는? 유제 3번이요. 자, 유제 3번은
너네가 이제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이 선수가 관용판에 명중할 때까지 총을 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첫 번째 쏘고 두 번째 쏘고 이렇게 보셔서 첫 번째에 맞힌다, 두 번째에 맞힌다의 개념을 보시면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자, 첫 번째 확률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면 우리가 1회 성공을 하게 되면 그냥 5분의 3이죠. 네. 근데 2회 성공을 하게 되면 5분의 3 곱하기 1-5분의 3 곱하기 5분의 3이 되겠죠? 그럼 얘는 25분의 6인가요? 그러면 얘가 계산되면 25분의 15니까 25분의 우리가 계산하면 얼마야? 뭔가 이상한데? 맞나? 21? 이렇게 너무 간단한 거 아니? 질문한 거에 비해서 세 번보다 적게 써야 되니까 사실 이렇게 끝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언뜻 생각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 우리가 이제 2번 안에 성공을 해야 되는 거니까 3번 다 실패하지 않으면 된다 이 개념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냐면 1회도 성공하고 2회도 성공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왜? 1회 성공하면 끝날 거거든. 근데 그 부분이 섞여 있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제 3번 다 실패한다 아니면 2번 다 실패한다의 개념으로 본다고 했을 때 1에서 2번 다 실패하는 걸 우리가 만약에 드러낸다의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성공을 하는 경우 첫 번째 성공하고 두 번째 실패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계산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번 다 실패한다는 건 안 되고요. 아니면 차라리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냥 2번 다 실패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1-5분의 2의 전체에 제곱을 하면 5분의 3의 제곱을 하면 2번 다 실패하는 건가? 그치? 네. 그럼 이거 전체에서 빼버려도 나오긴 하겠다. 똑같이. 근데 3번보다 적다라고 하는 거니까 무조건 2번에서 끝나야 되는 거죠. 개념적으로. 다른 거 또 있어? 또 있냐고? 뭐 고개를 흔들면 어떡해. 자, 그리고 오늘 피타고라스 프로라고 했던 거 있었죠? 네. 여긴 좀 어때? 빨간색 이런 거 풀어오는 거죠? 네, 빨간색 이런 부분만이라도 좀 풀어보라고 했었죠. 페이지는 그러니까 68페이지가 제일 처음이죠. 네. 그치? 68, 69,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서 질문할 거 있냐? 어차피 연번이니까 아무거나 질문하셔도 상관없는데. 없어요. 이거 질문 다 없었어? 네. 자, 이 부분 충분히 다 보셨으면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는 책 덮고 우리는 앞서서 배웠던 내용들 간략하게 정리를 쭉 다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 테스트를 보거나 뭐뭐 배웠나 서머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이번 단원에서 제일 처음 배우는 게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요? 이분변 삼각형 성질. 네. 우리가 단원별로 쭉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단원에서 배운 건 이제 삼각형의 성질. 배우셨고, 그래서 그 안에 첫 번째 이등변 삼각형 이거 배우셨죠? 네, 이등변 삼각형은
정의 자체는 우리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얘랑 같다가 이제 정의고, 그치? 성질은 뭐였냐면 일단 두 밑각의 길이가 같다. 그 다음에 여기서 반으로 쪼개서 수선을 내리게 되면 얘하고 길이가 같아집니다. 이런 얘기를 배우셨습니다. 얘랑 관련성을 갖고 있는 건 이제 외심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한테 이런 형태의 문항으로 많이 나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런 그림 그려줬었죠. 이렇게 그리고 뭐 이렇게 그리고 뭐 이렇게 그리고 이 길이하고 같다라고 했을 때 내가 너희들한테 뭐라고 했었냐면 이 새끼가 A가 되면 얘가 A가 되니까 얘가 이건 2A가 되실 거고 그럼 얘가 2A가 될 건데 주의할 건 여기가 이제 얘랑 그래서 3A가 된다 뭐 이런 형태의 아이들이 돼서 뭐 이쪽이 이제 4A가 되는 이런 아이들로 이제 풀이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이 꼭지각의 이등분선을 밑변에 수직이 등분한다를 갖고 우리는 외심의 성질을 배우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두 번째 뭐 했었냐? 직각삼각형의 합동 배우셨죠? 두 가지 배웠습니다. RHA 합동하고 RHS 합동이다. RHA 합동 같은 경우는 어차피 ASA 합동하고 똑같다라고 했었죠? 우리는 RHS 합동만 얘기를 했으면 됐었고 이 RHS 합동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빗변의 길이가 같고 한 변의 길이가 같은 이런 아이들을 RHS 합동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치? 얘네 붙이면 뭐 된다? 이등변 삼각형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합동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얘를 배우는 이유는 왜 배웠었냐면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때문에 배우셨어요. 자,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각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그렸을 때 이 각을 반으로 잘라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이 점에서 여기서 내리고 이 점에서 이렇게 내렸을 때 수선 내리면 이 길이 값이 어떻게 된다? 같아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걸 우리가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얘가 이제 같으니까 이렇게 길이가 잘라진다고 했었는데 요 선분에서 여기까지 길이값하고 여기까지 길이값이 같아지면 각도 반으로 쪼개집니다 라고 설명했었죠. 이걸 갖고 우리는 뭘 했었냐면 내심의 성질을 설명을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게 됐던 게 여기서 이제 뭐였냐? 네 번째 외심이다 라고 얘기하는 걸 배우셨고요. 외심이 뭐였었지? 삼각형의 필요는 없습니다. 네, 다각형에서. 모든 꼭지점이 한 원위에 올라가게 되면 그 원의 중심을 외심이라고 배우셨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는 삼각형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있었고요. 외심을 그리기 전에 외심을 그리죠. 외심부터 그립시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했었냐면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값이 결국 반지름이기 때문에 이 길이값은 다 같아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치? 네. 그리고 이 각과 이 각이 같아질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 각과 이 각도 같아질 거고 이 각과 이 각도 같아지는 녀석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됐어? 그래서 우리가 외심의 작도라는 걸 설명을 한번 했었는데 외심을 찾는 방식에 대한 그래서 외심의 작도는 뭐라고 했냐면 어차피 얘가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각삼각형을 그려놓고 뭐라고 했냐면 예각이면 이렇게 뭐 대충 그렸을 때 이 변의 수직 이등분선, 이 변의 수직 이등분선 모으면 여기 안에 생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우리가 직각삼각형의 경우에는 여기서 수직 이등분선 올리고 여기서 수직 이등분선 올리면 정확하게 빗변의 중점으로 가신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둔각삼각형의 경우에는 수직이 등분선 올리고 수직이 등분선 올리면 각에 이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가 각에 만들어지든 안에 만들어지든 여기 안에 만들어지든 관계없이 우리 뭐라고 했었냐면 이 A랑 B, O, C의 관계성을 설명을 할 때 각 B, O, C가 두 배의 각 A 값과 같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었죠. 기억나나? 자, 그래서 이 외심을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배우셨냐면 내심을 배우셨고요. 내심이라고 하는 거는 뭐였지? 뭐였어? 얘기 좀 해봐. 변의 다각형의 모든 변에 닿는 접하는 임마 닿는 닿는 뭐니 그게 너무 구세인 말. 약간 여기는 뭐 좀 잘려서 나갔는데 이렇게 접하는 원을 우리 뭐라고? 내심. 내심이다. 그러니까 내접원이라고 얘기하고 그 내접원의 중심을 내심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여기다 중심을 잡고 여기다 수선 내리면 이 수선 내렸을 때 이 길이값이 다 어떻게 돼야 돼? 결국 반지름의 길이값이니까 다 같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 요 점에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된다고? 얘랑 얘랑도 같아야 된다고. 각의 이등분선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얘도 이렇게 자르면 얘랑 얘랑도 같아야 되는 거고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같으셔야 되는 거죠. 됐어요? 네. 그래서 내심의 작도법 어떻게 된다? 내심의 작도는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안쪽에 있는 각들의 이등분선의 교점을 우리 내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치? 그럼 각 BIC는 90 플러스 2분의 1 각 A가 된다는 게 우리가 배운 것 중에 하나의 성질이고 뭐 굳이 얘기하면은 사실 뭐 이것도 얘기를 하긴 해야 돼. 이변과 이변의 길이가 같고 이변과 이변의 길이가 같고 이변과 이변의 길이가 같다는 것도 설명을 한번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얘기를 해야 되고 또 뭐 하나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가 삼각형 ABC의 넓이값에 대한 것도 얘기를 했었죠. 이 삼각형 ABC의 넓이값은 뭐 한다고 했냐면 2분의 1 곱하기 내접원의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값하고 똑같습니다. 또 설명했었죠. 됐니? 자 여기까지가 이제 너네가 삼각형의 성질에서 배운 내용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잘 기억해야 돼. 이따 시험 볼 거야.
자, 두 번째 우리는 뭐 배우셨어? 사각형 네, 사각형의 성질을 배우셨죠. 이렇게 시끄러워. 왜 내 의자를 꺼? 자, 사각형의 성질이다라고 하면 제일 처음에 배운 게 뭐죠? 이거 배우셨죠? 자, 평사의 성질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평사라고 하는 녀석은 어떤 걸 평사라고 얘기를 했냐면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 얘가 평사의 정의였습니다. 맞습니까? 네. 얘가 갖고 있는 성질은 뭐가 있었냐면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다. 그치? 각의 크기도 같다. 그치? 그 다음에 대각선 쫙쫙 날려주면 어떻게 된다? 이것도 대각선도 서로 n빵 2등분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됐어요? 근데 이제 평사에서는 우리가 배우는 게 뭐가 있었냐면 사각형의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을 배우셨었는데 사각형의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은 원래 평행사변형 자체의 정의인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첫 번째. 마주보는 변의 길이값이 같다.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가 같다라고 하는 두 번째.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하는 게 세 번째.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한다라고 하는 거 네 번째. 하나 더 있었는데 뭐였지? 평행 길이 같다, 가격 크기 같다, 대각선 이등분 말고 하나 더. 대각선 이등분이 마지막 하나 뭐야? 있었는데. 시즌 기억 안 나? 그 얘기할 때 내가 동측 내각이라고 설명했었지? 네. 뭐 있었죠? 그게? 동측 내각이 합니다. 딱 180도. 180도가 되면 뭔데? 어? 이웃한각의 합이 180도가 되면 뭐였어? 그래서 성질이 동측 내각. 이거 동측 내각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배웠으면 뭔가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자, 다시 생각해봐. 우리가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다. 마주보는 변이 평행하다.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다. 마주보는 각의 길이가 같다.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을 한다 말고 하나 더 있었던 거. 이게 꼭 기억해야 되는 거거든. 한 쌍의 한 쌍의 대변에 한 쌍의 대변에 사람들 진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씨. 이번 시험 그죠? 거의 뭐 엉망진창으로 부른 거 아니야? 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고 네. 그리고 평행도 하다. 네. 이거 이렇게 하면 평사가 된다고 했지. 근데 이 녀석을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뭐라고 동측 내각 즉 각 A와 각 B의 합이 180도로 설명을 해도 똑같다는 얘기라고 했었잖아. 네가 동측 내각만 기억하고 있으면 어떡해. 안 중요하다고 동측 내각이란 말 필요 없다고 했잖아. 필요 없다니까 필요 없는 것만 기억하라고 그래요. 알겠어? 오늘 다시 기억해. 자, 마주보는 녀석이 평행하셔야 됩니다.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으시면은 평행사변형이에요.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해도 평행사변형입니다. 자, 그리고 변의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같으면서 한 변의 길이가 평행하셔도 우리 평사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평사분의 넓이에 관한 성질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냐면 넓이에 관한 성질들은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이씨 너무 평사 아닌 것 같다. 자, 이렇게 있어가지고 내부에다 점 하나 찍고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하면 내가 지금 칠하고 있는 이 색칠한 부분의 영역의 넓이의 합하고 색칠 안 된 부분의 영역의 넓이 값은 똑같아요. 정확하게는 평사의 넓이의 절반 값을 갖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평행사변형에서 배운 부분이고 이거는 약간 평행사변형과 길이분배속에 대한 걸 응용을 하시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평사가 있어요.
잠깐만 대가리 좀 돌려야 돼. 잘못하면 다른 얘기가 돼서. 얘랑 얘랑 평행해요. 그러면 복잡하게 걸었어요. 이걸로. 삼각형 ABE의 넓이 값에서부터 보면 ABE의 넓이 값은 원래 평행선 사이에 있는 두 삼각형의 넓이 값이 같잖아? 네. 그러면 ABE는요 DBE와 넓이 값이 같다. 맞지? 네. DBE. 근데 얘도 평행하니까 DBE는 삼각형 DBF랑도 넓이 값이 같다. 맞아? 네. 근데 DBF랑 넓이 값이 같은데 얘랑 또 평행하거든.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삼각형 DAF도 넓이 값이 같다. 됐어?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삼각형 ABE랑 여기 있는 DBF가 넓이가 같아. 알겠어? 네. 이렇게 되는 것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네. 자, 이제 평사 얘기 끝났으면 이제 우리는 뭐 하냐? 여러 가지 사각형을 배우셨고 그 여러 가지 사각형에서 배웠던 첫 번째 녀석은 직사각형이었고요. 직사각형의 정의는 뭐였었죠? 대각선이 서로 이거는 성질이고 뜻이 뭐예요? 뜻. 뜻 뜻. 모든 내각의 크기가 90도? 같은 식이야. 90도가 같은 이죠 결국엔. 결국은 같아지는 건데 원래는 정확한 정의는 같은 사각형을 하는 거니까 같다 보니까 90도가 된 거죠. 좀 다른 거야. 네. 그래서 90도, 90도, 90도 되는 게 맞기는 한데 결국 원래 다 같기 때문에 90도가 된 것 뿐이고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은 결국 얘랑 평행하고 얘랑 평행을 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뭐라고 했었냐면 얘네들은 평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모든 변의 길이, 모든 각의 길이가 같다 라고 하는 거를 이용을 해서 결국 평사니까 평사 갖고 있는 성질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다. 그러면 얘만 갖고 있는 성질은 뭐가 있다라고 하냐면 이 대각선의 길이가 어떻게 된다고? 같다. 그러니까 결국 잘려도 다 같다. 네 개 다 같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름모 배우셨죠? 네. 그래서 마름모는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배우고 마름모의 정의는 뭐였죠? 끝? 뭘 마름모라 불렀죠? 내 변의 길이가 같다. 네, 변의 길이가 다 같은 녀석. 그래서 뭐 했었지? 대각선이 서로 지켜한다. 응? 대각선이 서로 지켜한다. 그렇죠. 대각선이 지켜한다. 얘가 갖고 있는 얘 추가적인 성질은 이거죠. 평사의 성질 다 갖고 있고요, 당연히. 그래서 이 직사각형이면서 마름모인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정사각형이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 변의 길이, 이 변의 길이, 이 변의 길이, 이 변의 길이 여기 90도, 여기 90도, 여기 90도, 여기 90도 이거 다 같아요. 그래서 정사각형은 뭐라고 했냐면 직사각형과 마름모의 성질을 모두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대각선이 서로 길이가 같으면서 직교도 했었죠. 됐니? 네. 그러면 이거 말고 우리가 배운 거 따로 하나 더 있었는데 하나 뭐 있었지? 등변 사다리꼴. 네, 등변 사다리꼴 있고 등변 사다리꼴을 우리가 따로 배우는 이유가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요? 뭐더라? 등변 사다리꼴의 일단 정의는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두 밀각의 크기 같은 사다리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라고? 얘랑 같아가 이제 우리가 뭐야? 사다리꼴의 정의야. 그렇지? 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이 녀석은 어떻게? 이 녀석을 갖고 이렇게 선 긋고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이 대각선의 길이가 어떻게 된다고? 같아진다. 이게 등변 사다리 갖고 있는 성질이죠.
왜 지랄이지? 무슨 소리야? 밖에 비도 오는데 어떤 목징어 잡은 지랄이야. 자,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이거 갖고서 뭐 사각형의 이제 면회가 변화되는 거 설명을 했었죠. 자, 우리가 사각형에서 사다리꼴에서 등변 사다리꼴, 그치? 사다리꼴에서 등변 사다리꼴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하냐면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지거나 두 밑가의 크기가 같아지면 등변 사다리꼴이 된다고 했었고, 사다리꼴에서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평사가 되는 조건 5가지.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 마주보는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다,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 한다, 그치? 그 다음에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다까지 해서 평사가 되는 거고, 이 평행사변형에서 우리는 뭐 한다고? 직사각형으로 한 각이 90도이거나 이웃한 두 각의 크기가 같거나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지면 직사각형이 된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에서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거나 대각선이 직교하면 마름모가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평사가 직사각형 되는 조건하고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는 조건이 똑같죠. 얘가 이렇게 되려고 하면 이웃한 각의 크기가 같거나 한 각이 90도이거나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지면 정사각형이 되는 거고, 직사각형이 정사각형 되는 이유도 평사에서 마름모가 되는 거랑 똑같이 이웃한 변이 길이가 같거나 대각선이 서로 직교하면 정사각형이 되는 거였죠. 그러면 여기서 등변 사다리꼴에서 직사각형 갈 수 있다고 했었지? 그래서 얘가 되는 조건은 뭐랑 똑같다고 했냐면 사다리꼴에서 평사 되는 조건하고 똑같아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다. 원래 근데 한 쌍이 평행하니까 한 쌍 나머지가 더 평행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시거나 그 다음에 대각선이 서로 서로 이등분 하거나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거나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으면 등변 사다리꼴이 직사각형이 될 수도 있어. 여기까지가 우리가 뭐야? 사각형의 성질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큰 1단원 내용이 다 설명이 끝난 거죠? 네. 그럼 어디로 가? 3단원? 뭐였지? 저기 합동원. 4단원인가? 합동원 이만 중1 때 배우는 거고. 아, 합동이 아니라 닮은. 뭔 소리 하는 거야? 자, 닮음이라고 하는 걸 했었고, 닮음은 우리가 뭘 했었냐라고 하면 닮음의 조건부터 배웠어. SSS, SAS, AA 닮음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현서 오늘 8시 비행기 끝났건 오늘 정규석도 오래 보니까 그거까지 취소됐대요? 계속 밀리는 거지. 뭐냐면 랜딩이 안 될 거거든 지금. 오늘 8시 비행기도 내가 볼 땐 힘들다고 본다. 오늘 9시에 태풍의 핵이 서울에 있을 거라고 보죠. 자, 그러면 이 근처는 랜딩이 안 돼요. 한선은 내가 볼 때 뭐하니? 내일 아침에 너무 생겼어 지금. 자, 하자. 닮음은 뭐였었냐면 한 도형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다른 도형에 겹칠 수 있을 때 이걸 닮음의 관계성이라고 얘기를 했다. 라고 해서 닮음 도형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뭐다? 얘네들이 갖고 있는 각도, 대응각의 크기가 다 같고 대응변의 길이비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 대응변의 길이비를 일정한 걸 이용해서 우리가 변의 길이값을 구했어요.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닮음 조건은 SSS 닮음, SAS 닮음, AA 닮음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너희들한테 SSS 닮으면 안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볼 일이 별로 없다. 왜? 우리는 길이 값을 구하는 게 중요하죠. 길이가 변화할 거기 때문에. 근데 SSS 닮으면 고정된 값이기 때문에 사실은 각도 얘기할 것밖에 없어요. 잘 안 나와. 그래서 우리는 이제 SAS 닮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 뭐 이렇게 그려서 여기가 16, 여기 12, 그래서 얘가 7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애들이 이제 SAS 닮음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를 보라고 했냐면 저희가 7인 걸 보는 게 아니라 나머지 변의 길이가 여기가 이제 9인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요 각을 중심으로 해서 AB 대 AC라고 하는 녀석은 AC 대 AB가 성립하잖아요. 16 대 12는 12 대 9가 성립하죠. 내양의 곱도 144고 외양의 곱도 144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얘네 둘이 이제 삼각형 ABC라고 하는 거하고 ACD라고 하는 게 닮음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똑같은 형태의 그림을 AA 닮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얘하고 같아요로 보통 설명을 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각 A라는 걸 공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각 B와 각 C의 일부분이 이제 같은 값을 갖기 때문에 A, B, C하고 AC, D하고 닮음이 된다. 이런 형태의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AA 닮음 같은 경우에 우리가 꼭 외우라고 했었던 직각삼각형의 닮음이 있었죠. 자리 이렇게 많이 차지하면 안 되는데. 정말 여기까지 하고 한번 치우고 하지 뭐. 일단. 보통 이렇게 H로 쓰죠, 사실은. 자, AB의 제곱은 BH 곱하기 BC. 네, BH 곱하기 BC. H의 제곱은 CH 곱하기 C. AH의 제곱은 BH 곱하기 CH. AB 곱하기 H는요? AB 곱하기 C. 넓이 얘기했잖아. AB 곱하기 AC 곱하기 2분의 1 때리면 넓이가 되는데 네. BC 곱하기 BC 곱하기 AH에도 넓이가 되니까 얘네들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닮음 AA 닮음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닮음 조건을 배우고 닮음 조건을 배운 다음에 우리 뭐 했지? 뭐 길이 엄청 구하는 거. 길이 엄청 구하고 엄청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저희 평행선 사이 그거 뭐 하죠? 오, 야, 법이 봐. 평행선과 닮음을 했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까요? 여기 평행선까지만 설명하라고. 평행선과 닮음의 형태는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었어. 뭐였냐면 삼각형 안에서 삼각형을 쪼개는 경우, 아니면 삼각형 두 개를 이런 식으로 붙여놓은 경우. 아니면 평행선에다가 선분 이렇게 긋는 경우, 저걸 긋는데 안에서 꼬인 경우 이렇게 있었죠. 하고 싶은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면 이 새끼가 M이고 얘가 N의 비율을 가지면 얘도 M과 N의 비율을 갖습니다죠. 길이값은 달라. 하지만 비율은 같아야 된다고. 마찬가지로 얘가 M이고 얘가 N의 비율을 가지면 얘는 M이고 얘도 N의 비율을 가지셔야 된다. 얘도 똑같이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보면
얘가 M, 얘가 N. 만약에 이 녀석이 P의 비율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쪽도 P, M, N 이런 형태의 비율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죠. 됐어요? 네. 그래서 이걸 갖고 우리는 뭘 했냐면 이 평행선의 성질을 갖고 네 가지 그림을 보셨었는데 첫 번째는 크게 좀 그리자. 사다리꼴을 그려서 사다리꼴을 이런 식으로 잘라서 얘네들이 모두 평행하고 이 길이가 m의 길이를 갖고 얘가 n의 길이를 갖는다 했을 때 얘가 a가 되실 거고 얘가 b라고 했을 때 EF의 길이 구하는 거 설명했었죠? 됐어? 그래서 저렇게 자르게 되면 이 그림이잖아 사실상. 네. 이거 여기 이렇게 잘라내고 이렇게 잘라내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네. 그래서 얘가 m 대 n의 비율을 갖고 있으니까 m 대 n의 길이비를 갖게 되면 결국 여기도 m n m 플러스 n의 길이비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렇게 잘라서 여기다 P점 잡아주고 야 곤란하게 잘랐네? Q 원래 좀 공간이 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긴 남는데 이만큼 남아서 그렇지. 코딱지만 이렇게 남네 젠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P의 길이값과 사실 QF의 길이값은 똑같은 원리에서 길이값이 같은데 ABD와 EBP가 닮음이기 때문에 또는 ACD와 QCF가 닮음이니까 이 길이비를 갖고 뭐라고 계산을 하시면 뭐가 나오냐면 n 플러스 n분의 na가 나오시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ABC와 AEQ가 닮음이기 때문에 EQ의 길이값은 이쪽에 DBC와 DPF와 같은 거에 의해서 PF의 길이값과 같으며 계산을 하면 n 플러스 n분의 nb라고 얘기를 했었죠. 됐어? 그래서 우리가 EF의 길이값을 구하시면 뭐가 된다? n 플러스 n분의 nb 플러스 na가 되시고 PQ의 길이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하면 m 플러스 n분의 mp 마이너스 na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됐어요? 공식으로 외울 필요도 없고 왜 이렇게 되는지를 설명한다고 했었어. 그리고 우리 또 뭐 있었냐면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그려서 얘랑 평행한데 얘가 이렇게 그려서 여기다 가운데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설명해 드리시면 얘가 A고 얘가 B면 삼각형 ABE와 삼각형 BCDE가 닮음이다. A 대 B의 비율은 B, E 대 D, E의 비율도 똑같이 A 대 B의 비율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DBC와 EBF가 닮음이 돼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이 EF의 길이 값은 A 대 EF가 A 플러스 B 대 B의 관계성에 의해서 A 플러스 B분의 AB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됐어? 이거 말고 이제 내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 있는데 그 뒤에 얘기는 잠깐 쉰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죠. 네. 자, 하던 거 마저 할까요? 네. 한번 지우고 정리하자. 피타고라스까지만 정리할 거야. 뭐 사실은 경우의 수학률을 배운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각의 이등분선도 배우셨어요, 그치? 네. 그래서 우리가 내각의 이등분선 배우셨다고요. 얘네들은 AB 대 AC가 BD 대 DC였죠? 네. 이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펼쳐서 이등변성과 얘랑 동의가 얘랑 없다. 그래서 이게 같다 라고 하면 얘랑 평행한 선을 만든 거니까, 그치? 그래서 만약에 이 녀석이 A라고 하면 이 새끼가 B라고 하면 이 새끼가 B가 되실 때 평행선에 의해서 잘린 거니까 얘네도 A 대 B의 비율을 가지셔야 된다에 의해서 이 형태가 나왔었죠. 네. 그 다음에 외곽 할 게 많으니까 힘들어. 안 잘리나? 이렇게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됐었냐면 AB 대 AC는 똑같이 BD 대 DC였는데 얘네들도 이 녀석의 평행선을 여기다가 이렇게 잘라서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같다, 얘하고 얘하고 같다, 그치? 그래서 만약에 A 대 B의 비율을 갖는다면 어차피 이 길이 이 길이 같으니까 얘가 B의 값을 가질 것이고, 그러면 평행선에 의해서 잘린 거니까 이 녀석이 A의 비율을 갖는다고 하면 이 녀석이 B의 비율을 가지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죠. 네. 중점 연결 정리라고 했었죠? 그래서 뭐라고 했었냐면 이렇게 해서 길이 같아요. 또 T의 길이 값은 뭐라고 했냐면 2분의 1 BC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이거 갖고 얘기를 했던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였었냐면 하나는 막 그린 사각형.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린 사각형을 갖고 이 사각형의 중점, 이 사각형의 중점, 이 사각형의 중점, 이 변에 대한 중점을 잡아서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면 얘는 뭐가 된다? 평사. 평사가 될 것이고, 이 평사의 둘레의 길이 값하고 이 부러졌어. 내가 받는다고 받았는데 새로 먹었네? 그냥 내비둘 걸 그랬나? 이 대각선의 길이의 값하고 같다고 했었죠. 네. 이 대각선에 대한 절반이시고 대각선에 대한 절반이기 때문에 이 사각형의 둘레의 값은 결국 이 대각선의 길이의 합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아까와 똑같은 방식으로 사다리꼴로 가셔서 여기 이렇게 잡고 길이 같다라고 표시하고 평행하다고 표시를 해버리면 이 길이도 같아지기 때문에 얘가 A
b라서 이 전체 길이 값은 2분의 a 플러스 b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만약에 여기에 물어보면 뭐가 된다? 2분의 b 마이너스 a다. 이렇게 표현됐었죠. 자, 이거 이제 했으면 우리가 남아있는 건 뭐 남았니? 피타고라스. 아이, 무게중심 나오잖아. 무게중심. 아, 무중심. 무중심. 우리가 삼각형이 있을 때 삼각형에 마주보는 변에다가 이렇게 잘라서 내려보는 이 선을 뭐라고 했다? 중선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 중선의 교점을 무게중심이라고 불렀었어요. 그치? 네. 왜다 지름줄기가 제대로 붙어있는 게 없어? 누가 붙인 거야? 자꾸만 떨어지잖아. 제대로 안 붙어있으니 제대로 안 지워지잖아. 그래서 무게중심은 중선의 교점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A 지대 GD하고 B 지대 G2하고 C 지대 GF는 모두 2대 1의 비율을 갖는다 라고 배우셨죠? 네. 그리고 이 삼각형 한 칸들은 모두 다 삼각형 넓이의 네. 6분의 1을 갖는다 라고 해서 이걸 갖고 평사에 대한 걸로 얘기를 했었죠. 기억나요? 네. 그래서 여기가 A, B, C, P, Q 이렇게 돼 있으면 AC를 연결하는 순간 얘하고 길이가 같아지고 원래 이제 사실 얘네 중점이라고 잡으셔야 되는 거고 됐어? 그래서 AC를 연결하는 순간 이제 삼각형 ABC에 보면은 이 P점이라는 게 중선의 교점이기 때문에 이 삼각형 ABC에 대한 무게중심에 해당한다. 그래서 얘가 2대1로 쪼개질 것이다. 얘도 2대1로 쪼개질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B부터 P까지 길이, B부터 Q까지 길이, Q부터 T까지 길이 다 같다. 이렇게 설명했었죠? 그리고 이제 삼각형 ABC는 사각형의 넓이 전체 2분의 1이기 때문에 그 2분의 1에 대한 6분의 1 값이니까 여기는 12분의 1, 여기는 12분의 1, 그러면 얘는 6분의 1이 되실 거고. 얘도 12분의 1, 얘가 12분의 1, 얘도 6분의 1인데 여기도 6분의 1이겠지 원래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잘랐었죠 또 다시 한번.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르면서 내가 뭐 그때는 여러 가지 설명을 해줬었는데 안 그렇게 해도 되고요. 원래는 요 삼각형과 이게 전체 넓이 4분의 1이잖아. 요 삼각형은 2대1의 닮은비를 가지니까 넓이비가 1대 4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16분의 1의 값을 여기가 16분의 1의 값을 갖게 돼요. 그러면 여기 전체 길이 값이 원래 6분의 1인데 16분의 1의 값을 우리가 드러내셨기 때문에 48분의 8에서 48분의 3을 뺀 여기가 48분의 5가 남게 되죠. 됐어?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얘기했던 닮음. 끝. 네. 자, 그럼 마지막 피타고라스. 그러면 번호로는 4번 피타고라스의 경우에
하면 되지. 더럽게 힘드네. 혼자서 계속 걷어내니까. 너희는 시원하겠지만 지금 땀이 흐른다 야. 자 이렇게 됐었죠?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C의 제곱이 A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다. 네. 그래서 B의 제곱은 C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고 A제곱은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다. 근데 이거는 원래는 이제 너희들이 알고 있는 숫자에서,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범위에서 숫자가 정확하게 떨어지는 것들이 몇 개 없었죠.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수라는 걸 배우셨었고, 우리가 뭐 배우셨냐면 3, 4, 5 배웠죠? 네. 5, 12, 13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 뭐였지? 7 18, 7하고 7이 있었다고? 17이 뭐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패스. 나중에 책 찾아봐 이따가. 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이런 그림 하나 그려줬었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린 다음에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기다 그리고 여기다 그리면 이렇게 그렸었죠. 이런 거 그랬던 거 기억나? 그래서 이제 C의 제곱하고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같으면 뭐라고 했냐면 각 C가 90도다. C의 제곱이 지금 여기는 C 프라임의 제곱일 텐데 A 제곱 더하기 B 제곱보다 커져버리면 각 C의 값이 어떻게 될 거냐면 90도보다 크다. C2 프라임 제곱일 텐데 이 녀석은 A의 제곱 더하기 B 제곱보다 작죠. 이거 너는 왜 있니? 그러면 각 C의 값이 90도보다 작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됐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평면 도형에서 볼 수 있는 이제 네 가지 그림을 그려줬었는데, 자 뭐가 있었냐면 평면도요. 네. 힘들어. 아이고 직각이 등반으로 그리면 안 되죠. 자 90도 이렇게 평행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됐었죠. 네. 그래서 뭐 이제 이게 뭐 C, 얘가 P, 얘가 X, 얘가 Y면 얘가 B제곱 더하기 C제곱, 얘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 녀석이 C제곱 더하기 Y제곱, 이 녀석이 X제곱 더하기 B제곱이기 때문에 둘은 같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했었고요. 그치? 이렇게 돼 있으면 AB의 제곱 더하기 CD의 제곱이 AD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이고, 이 녀석은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라고 했을 때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여기가 C 제곱 더하기 D 제곱, 여기가 A 제곱 더하기 D 제곱, 여기가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기 때문에 같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두 개만 더 얘기하면 끝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얘네들은 또 어떻게 하는 걸 썼냐면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해서 직사각형이니까, 자 얘를 A라고 얘기한다고 했고, 얘를 B, 이 새끼가 B, 이 새끼가 B다, 여기가 C다, 여기가 C다, 여기가 C라고 얘기했었고요. 여기를 D, 여기를 D, 여기를 D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요거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얘는 여기니까 c제곱 더하기 d제곱. 여기니까 b제곱 더하기 c제곱. 여기니까 이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다. 그래서 얘네들은 같을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게 히포크라테스의 원이라는 거 함께했었죠. 우리 뭐라고 했었냐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든 상태에서 일단은 원래는 여기서부터 가리키죠. 이렇게 하고 여기다 반원 붙이고 여기다 반원 붙이고 여기다 반원 붙여서 S1, S2, S3라고 했을 때 S1의 넓이는 S2 더하기 S3랑 같다. 그래서 이 S1을 여기다 이렇게 그려버려서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된다? S2에다 S3를 더해서 삼각형을 더한 다음에 S1의 넓이를 드러내는 거라기 때문에 결국 이 색칠된 부분의 넓이 값은 삼각형의 넓이랑 같고 이걸 히포크라테스의 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2학년 2학기 교육에서 배운 내용들이에요. 됐어요? 네. 문제들 한번 싹 다 살펴보고 우리는 2시 반에 시험 보겠습니다. 2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시험 볼 거고요. 그리고 오늘 수업을 끝낼 거예요. 아니면 아까 범이 3시 30분에 수업이라고? 네. 3시 30분이 아니라 4시에 시작하긴 하는데. 그러면은 30분까지 시험 보는 건 큰 문제 없어요? 네. 네, 그러면은 공부하세요.